자, 먼저 요구사항은요. 자, 새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고 루트 폴더 안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요. 자,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그냥 아무 데다가 만드셔도 괜찮죠.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 건데, 자, 프로젝트 폴더 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I 구현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UI 구현 문성희라고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럼 프로젝트 폴더가 있으면은 우리는 당연히 루트 폴더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거는 카페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 중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웹 서비스 과정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 자, 선됐나 보다. 자, 수업 공유 포드에 봐보시면은 자, 프로젝트 폴더 만드시고 그 안에 루트 폴더 들어가야지 된다. 루트 폴더 이름은 HTML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자, 프로젝트 폴더 만들었으면 이 안에 우리는 루트 폴더 HTML 폴더가 필요할 거고요. HTML 폴더 안에 우리가 사이트에서 서비스할 모든 폴더가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CSS 폴더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림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미지 폴더가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SS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에서 가지고 오시면 될 건데, 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했던 건 필요한 거 뭐 있냐 봤더니 먼저, 자, 올이랑 리셋은 필요한 거죠. 올과 리셋. 두 개 CSS로 가져다가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폰트 어썸이 올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웹폰츠라고 하는 폴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웹폰츠라는 폴더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만약에 이미지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이미지도 옮겨 놓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거는 사실상 이미지는 필요가 없는 형태이긴 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자, 브라켓에서는 어떻게 자, 프로젝트 폴더를 자, 이게 프로젝트 폴더죠. 프로젝트 폴더를 여기에 사이드 메뉴에 등록시켜 놓고 여기에서 이제 새 문서 만들어서 파일명은 index.html로 만드시고 그리고 CSS도 만들 때는 CSS 폴더 안에서 역시 index.css로 만들어서 얘를 이제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죠. 링크 곱하기 3 해서 먼저 불러와야 되는 건 반드시 reset 그리고 자 글자 나오게 하려면 all 그리고 index.css 자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div를 6개 만드시고 6개인가요? 7개인가요? 여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자, 이렇게까지 구현을 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자, 개발 요소 구현하기라고 했어요. 개발 데이터 디렉토리 파일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영역을 6개로 나눌 거죠. 맨 위에 들어가는 헤더 부분에서 메뉴랑 헤더랑 분리를 할 거고요. 요거랑 따로 분리를 할 거고, 2개, 3개, 결국 따지고 보면은 6개의 가장 큰 핵 영역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카페 들어가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해서 6개로 나눠 놨습니다. 즉, 헤더로 보이는 부분이 요만큼이죠. 자, 헤더를 지금 2개로 쪼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메뉴에 들어가는 거를 메뉴 랩이라고 하겠고, 그리고 그 아래 들어가는 거는 이제 실질적인 헤더 역할, 헤더, 랩,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콘텐츠, 그리고 배너, 그리고 다시 또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콘텐츠, 그리고 맨 아래 푸터 랩. 자, 그리고 헤더 랩 안에서는 메뉴 랩이겠죠. 자, 메뉴가 여기 끝에 걸려요. 그 말은 즉 여기서 여기까지 기준 잡아주는 영역이 하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메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메뉴 랩 안에서는 자, 메뉴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UL 태그에 li가 3개 들어가서 자, 각각 메뉴가 뭐 조인, 또 로그인, 조이너스, 그리고 멤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역시 헤더 안에서도 자, 큰 영역 기준 잡아줄게 헤더가 하나 들어갈 거고요. 헤더 안에 H1과 그리고 내비게이션 ULT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ULT 안에는 각각의 내용이 6개가 들어갈 건데 제가 그냥 짧게 그냥 카테고리라고 이러면 그냥 임의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인가요? 카테고리인가요? 헷갈리니까 그냥 메뉴라고 쓸게. 메뉴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역시 컨텐츠 역시요. 중요한 거는 자, 제목단과 내용단으로 나뉠 거고 실제 제목은 H2와 P태그 형태로 만들어질 거고요. 섹션 안에서는 아티클이 6개가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는 이미지와 세그먼트로 구분을 할 거고요. 세그먼트 안에서는 소제목과 더 작은 소제목과 이렇게 나눠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 거를 메뉴로 만들어 놓았나요? 네, 메뉴로 해놨네요. 자, 근데 이게 그 아래쪽에 있는 컨텐츠도 똑같이 내용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자, 헤더에서부터 섹션까지 복사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컨텐츠에다가도 똑같이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 배너에는 섹션에 아티클이 6개가 들어가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푸터는요. 푸터 안에서 제목과 로고겠죠. 그리고 정보와 메뉴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영역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 내용 채워 놓으시면 되겠죠. 아티클이 4개인데 왜 6개 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아티클 4개. 여기 아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4개. 로고. 이렇게 만들고 프로젝트 파일 열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문서 구조까지 다 만들었고요. 자, 비어있는 문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채워놓겠습니다. 문서 구조까지 다 만들었고요. 자, 이걸 우리가 CSS 가셔서 먼저 하셔야지 되는 거는 문서 구조를, 자, 선택자로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먼저 바디 태그 자식서부터 쭉 해 나갈 건데요. 보니까 여기에 바디의 자식이 메뉴렉과 쭉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div 클래스 메뉴 랩 그리고 헤더 랩 그리고 자 컨텐트 그리고 배너 그리고 푸터 랩. 자, 그래서 각각 메뉴 랩과 헤더 랩과 그리고 컨텐트 각각 자식들 구조 살펴보시면요. 메뉴 랩 안에는 자식으로 메뉴 태그가 들어있고요. 그 안에 또 자식으로 UL 태그와 LI가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 메뉴 랩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헤더 랩은요. 헤더 랩의 자식으로는 헤더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로고 H1과 그리고 형제로 UL 태그와 그리고 자식으로 li가 6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컨텐츠 부분이요. 자, 컨텐츠는 자식으로 헤더와 섹션이 있고요. 헤더 안에서는 H2와 PT가 들어있죠. 그리고 섹션에는 아티클과 아티클의 자식 이미지와 그리고 세그먼트가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그먼트에서는 자식 H3과 H5와 P와 그리고 메뉴가 들어있어요. 자, 배너는요. 자, 섹션의 자식 아티클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푸터랩은 푸터와 그리고 이 안에 자식 로고 P 메뉴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근데 이따가 우리 컨텐츠 부분 한번 수정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 수정하기 전에 현재는 지금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뒤에 CT1, CT2라고 각각 개별적으로 클래스를 하나씩 더 넣었을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할 거는 이제 글씨에 관련된 것들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 li 태그의 크기는요. 보니까 자, 얘는 높이가 40이고 글씨 크기는 자, 확인해 보시면은 자, 글씨 크기는 12에 자, 레귤러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얘는 40으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 12에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40 픽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H1도 우리가 크기를 바꿔 줄 건데 여기 로고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크기가 18픽셀의 볼드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자, 14픽셀의 역시 볼드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H1은 자, 폰트 웨이트 볼드에 폰트 사이즈는 18픽셀에 라인 하이트는 40픽셀. 그리고 같은 값인데 자, 내비게이션 쓰고 있는 li는 볼드의 글씨 크기는 14. 자, 그리고 컨텐츠에 H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았더니 볼드의 36에 라인 하이트는 두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80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 폰트 웨이트 볼드에
폰트 사이즈 36에 라인 하이트는 80에 그리고 피택은 할 거는 없고요. 가운데 중괄되어 있는 거 헤더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컨텐츠가 지금 여기에 문서 구조 보시면 여기도 컨텐츠, 여기도 컨텐츠. 즉 선택자가 안에는 똑같거든요. 헤더 부분까지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컨텐츠 헤더의 H2, 여기도 컨텐츠 헤더의 H2 하니까는 같은 모양이, 같은 스타일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모양이 똑같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들도 우리가 쭉 따라서 가시면요. 자, H3은요. 폰트, 사이즈, 폰트 웨이트, 볼드에 폰트 사이즈는 24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40픽셀. 그리고 H5는 폰트 웨이트 볼드에 폰트 사이즈는 12에 그리고 역시 라인 하이트는 40픽셀. 자, P는 할 거 없고요. 메뉴는 폰트 사이즈 30에 라인 하이트만 40픽셀 주시면은 자, 그 모양이 그대로 또 여전히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배너는 뭐 없으니까 패스할 거고요. 그리고 푸터랩의 H1은요. 자, 로고 부분 보니까는 얘는 36에 4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 거는 두 칸 걸쳐가지고 되게 크죠. 자,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폰트 웨이트 볼드에 폰트 사이즈는 36에 라인 하이트는 40픽셀 그리고 여기서 메뉴는 자, 폰트 사이즈 이건 72로 줄게요.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80픽셀. 70이 너무 클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48로 주겠습니다. 왠지 너무 클 것 같아서 48만 줘도 충분히 클 것 같아요. 자, 그럼 글씨는 다 됐다고 치고요. 그럼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너비 부분을 주셔야겠죠. 그래서 너비가 어디에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쉽게 제가 여기다가 그림 올려놨는데 자, 전체 영역 요건 이제 각각의 랩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빨간 글로 다시 파란 걸로 제가 체크하고 있는 부분. 이 랩 안에서, 자, 빨간색은 크기가 더 작죠. 그래서 붕어보다 크기가 작은 거한테는 우리가 너비를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빨간 게 누구냐? 얘를 찾아보시면은 그 아래쪽에 이름이 빨간색은 메뉴, 헤더 각각 써 있어요. 그래서 문서 구조랑 글씨를 하셨으면요.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메뉴라고 하는 영역은요. 얘네가 정렬되는 기준이 여기까지만 될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크기를 측정하시면 되겠죠. 이 측정을 하시면 얘는 1080이 나와요. 자, 그래서 메뉴는 너비가 1080 그리고 또 1080 되는 구간 찾아보시면은 헤더도 1080이 될 거고요. 헤더 랩의 헤더도 1080 그리고 컨텐츠의 섹션도 너비가 1080 픽셀 그리고 아래쪽에 자 배너의 섹션도 너비가 1080 픽셀 그리고 푸터 랩의 푸터도 너비가 1080 픽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080 준 거는요, 먼저 첫 번째로 크게 보이는 영역들. 자, 얘네들 큰 것만 준 거고요. 재료 각각 컨텐츠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 아티클 안에 있는 이미지도 크기를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크기를 줄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위쪽에 있는 이 컨텐츠에 관련된 위쪽에 있는 아티클과 아래쪽에 있는 아티클의 너비가 서로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 한 군데다가 우리가 값을 주면은 두 군데 동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름을 분리를 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름을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컨텐츠의 CT1과 아래쪽에 컨텐츠 CT2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 CT1의 아티클, CT2의 아티클 각각 따로따로 선택이 가능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div 클래스 CT1의 자식 자, 섹션에 그리고 아티클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아티클의 자식 이미지와 그리고 세그먼트. 자, 근데 이게 CT1 뿐만이 아니고 CT2도 하나 더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 크기가 서로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CT1과 CT2로 구분을 해가지고 값을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CT1의 아티클은요. 자, 이거겠죠. 그래서 CT1의 아티클 크기를 측정을 해 보았더니 여기서 여기까지더라. 그러니까 즉 250이 나와요. 그러면 CT1의 아티클은 요거겠죠. 여기에서는 너비 250 픽셀에 이미지 크기에 재보시면 얘는 너비가 160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CT2는요. 컨텐츠 공이 요거겠죠. 그래서 CT2의 아티클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는 520에 그리고 이미지는 여전히 160에 그리고 옆에 있는 세그먼트는요. 부모보다 작으니까 크기가 34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측정한 값을 CT2에다 넣을 거예요. CT2는 너비가 520 그리고 이미지는 여전히 160 그리고 세그먼트는 너비가 340 자, 이렇게 쓰시면 너비는 다 끝난 거죠. 자, 그럼 이제 높이를 줄 겁니다. 자, 그래서 높이 또한 여기서 자, 높이 자식이 없는 거한테만 줄 거예요. 봤더니 CT1의 이미지 그리고 배너의 아티클 CT2의 이미지가 높이가 필요한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CT1의 이미지 자, CT1의 이미지나 CT2의 이미지나 크기는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에 컨텐츠 여기다가도 한꺼번에 넣어 놓으셔도 되겠죠. 자, 근데 그냥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너비 160. 자, 확인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얘네들 모양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높이 160에 백그라운드 컬러 줄 거고요. 그리고 배너에 아티클. 자, 여기에도 너비가 들어가는 구간이었죠. 제가 그거 표시를 여기에다가 섹션에 아티클 6개. 그래서 섹션의 아티클 배너에 보시면은 얘네들 하나는 각각 크기가 요만큼 160이에요. 그래서 자, 아티클에 여기는 너비 160에 높이
160, 그리고 색깔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았더니 크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정렬시켜야겠죠? 그래서 정렬은 우리는 먼저 센터 중앙정렬서부터 높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렬서부터 그래서 중앙정렬되는 객체들을 보았더니요. 여기서 각각 메뉴 어디 갔어? 자, 메뉴, 헤더, 섹션, 얘네들이래요.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중앙 정렬할 수가 있도록 자, 여기 있는 선택자를 찾아서 중앙 정렬은 메뉴에게 마진 0 오토 그리고 헤더도 마진 0 오토 그리고 아래 또 쭉 찾아서 가보시면은 섹션도 마진 0 오토 그리고 배너의 섹션도 마진 0 오토 그리고 푸터도 마진 0 오토 주실 거고 그리고 컨텐츠 1의 이 이미지도 가운데로 정렬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진 0 오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진 0 오토를 준 구간은요. 여기 있는 그림에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여기에만 지금 준 거예요. 마진 0 오토 준 거는요. 그래서 디자인 시안을 참고하여 센터 온라인 중앙으로 정렬되어야지 될 요소에게 마진 0과 오토를 적용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평 정렬을 할 거예요. 먼저 자, 블럭으로 쌓이는 것들을 우리가 수평으로 할 건데 플로트를 써도 되지만은 여기선 플렉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평 정렬할 대상들의 부모인 UL한테 우리가 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수평 정렬되어야 할 요소 li의 부모 요소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하고 li의 부모니까는 ul이에요. ul에게 플렉스를 적용하고 정렬 상태에 따라서 justify 컨텐츠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li가 정렬될 거니까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하시고 정렬되는 상태에 따라서 justify 컨텐츠로 우리는 값을 줄 건데 여기겠죠. 자, 로그인 얘네가 정렬됐는데 정렬이 왼쪽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자, 플렉스 엔드로 주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렬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이사이에 여백을 주기 위해서는요. 자, LI들한테 여기서는 마진 또는 패딩으로 줄까요? 패딩. 자, 위아래로 0, 좌우로 10픽셀씩 줘서 여백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첫 번째 용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 자, H1 요소랑 UL 요소 또한 헤더 안에서 정렬이 돼야지 되는 구간이거든요. 수평 정렬.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 헤더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할 거고 정렬 형태에 따라서 justify 컨텐츠의 값을 적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헤더에게 역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할 거고요. 정렬 형태는 justify 컨텐츠는 space between. 자, 제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플렉스 랩은 랩인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 전 근데 일단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모양이 지금 현재 카페에 있는 그림이 이 형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아래쪽에 갈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역시 수평 정렬돼야 할 요소들은요. 각 아티클들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섹션에게 우리가 값을 줄 겁니다. 뭔가 색깔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의 섹션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시고 정렬 형태에 따라서 값을 줘야겠죠. 그래서 justify 컨텐츠는요 스페이스 어라운드. 그러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쵸?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도, 자, 배너의 섹션에게도,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스페이스 어라운드 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정렬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컨텐츠 1번과 2번이 모양이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컨텐츠 CT1의 섹션에게 우리가 줘야지 되는 값은요. 이거 선택지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자,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는요. 자, 다시 여기다 주지 말고 그냥 아까 준 데다가 주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줄 값은 플렉스 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온다 하는 거거든요. 컨텐츠 섹션에다가 그냥 줬어요. 이렇게 줘야지 자, 원하는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플렉스 랩은요. 자식 요소가 부모 요소보다 클 때 주는 건데 나 이거 모르겠다 그러시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죠. 플렉스 랩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저스티파이 컨텐츠와 플렉스 랩 세 가지를 꼭 필수적으로 써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여기서는 우리가 수평 정렬이 다 안 끝났어요. 위쪽에 가보시면은 이 구간 남아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수평 정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도 여기도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구간 가봤더니 수평 정렬 될 구간이 자, 여기에요. 헤더랩에 헤더의 LI들 수평 정렬돼야지 되니까 그 부모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모양에 따라서 justify 컨텐츠를 스페이스 이건 그냥 스타트로 줘도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즉 안 줘도 되는 구간이기는 하죠. UL은 그래서 여기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이에 여백을 주려고 패딩 위아래로 0픽셀 좌우로 10픽셀씩 값을 LI한테 주시면 자, 여백이 이렇게 발생을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컨텐츠 두 번째 거 여기에 가서 얘네들은 이제 아티클한테 줄 거거든요. 이 그림은 여기 참고해요. 그래서 이미지와 세그먼트 요소도 CT2에서는 수평 정렬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부모 요소 아티클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적용하고 모양에 따라서 저스티파이 컨텐츠를 또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CT2 두 번째 거 아티클 여기죠. 찾아가셔서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츠는 좌우 끝으로 가야 되니까 스페이스 비트윈 적용하시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푸터에 여기 가운데 글씨 이거 정렬돼야겠죠? 그래서 푸터 가셔가지고, 자, 푸터에다가도 글씨 가운데 정렬돼야지 되니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여기다가 줄게요. 그러면은 모양이 자, 푸터 쪽에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자, CT1 첫 번째 거 세그먼트도 글씨 가운데로 정렬이 돼야 되니까 자, CT1의 세그먼트 찾아서 여기 있죠? 여기다가도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시면 CT1의 세그먼트 자식들은요 전부 다 또 글씨가 가운데로 정렬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자,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백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백은요. 자, 마진과 패딩은 기준을 정해놓고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요소,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자식 요소에게는 마진 탑과 마진 바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헤더 랩을 본다면 헤더 위아래로 여백이 들어갈 거를 헤더 랩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헤더 랩에게 자, 일단은 여기에 자, 메뉴 랩은요. 배경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거고요. 그리고 글씨는 흰색으로 줄 겁니다. 이제 색깔 줘가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헤더 랩은요. 여기에 자, 백그라운드 컬러 F60 주시고 글씨 색깔 흰색 줄 거고요. 그리고 헤더랩 위아래로 여백에 패딩 20픽셀 좌우로는 0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컨텐츠도 자, 헤더는 첫 번째 자식이기 때문에 마진 탑을 안 주고 그 대신 부모에게 패딩 탑 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주황색은 패딩을 뜻하는 거고 파란색은 마진을 줄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헤더 끝났으니까 컨텐츠에 가셔서 여기다가도 패딩 위아래로 160픽셀 좌우로 0 그리고 섹션 위쪽으로도 마진 탑 80픽셀 그러면은 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여백 떨어져야겠죠. 그래서 자, CT1이죠. 여기만 떨어지지 CT2에선 여기서는 여백이 발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CT1 세그먼트 찾아가셔서 여기에 마진 탑 20만 줄게요. 그러면은 이 모양이 사이에 여백이 20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피태그 크기 조절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컨텐츠 여기다가 피태그 높이 80에 벗어나는 것들 오버플로 히든 줘서 숨겨줄 거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배너. 자, 배너도 배경 색깔 줄 거고. 그럼 배너 크기는 딱 요만큼이죠. 그래서 위아래로 여백이 필요한데 얼만큼 들어가냐면은 두 칸씩이에요. 위에 두 칸, 아래쪽 두 칸. 그러니까 결국은 위아래로 80의 여백이 배너에게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들 동그랗게 만드실 거면요. 배너의 아티클한테 가셔서 보더 레디우스를 80픽셀 주시면 모양 동그랗게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컨텐츠. 자, 컨텐츠에도 보면은 이 구간이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아티클 요소는 첫 번째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마진탑을 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
CT2에 아티클 가보시면은 여기다가 nth of 타입 세 번째와 그리고 네 번째에겐 마진탑 40 픽셀씩 주시면 여기서도 모양이 이렇게 땅 떨어지게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푸터. 자, 푸터도 배경 색깔 주시고 글씨 색깔 흰색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여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백이, 자, 푸터에서 보았더니 위아래로 발생을 할 거예요. 위아래로 요만큼 40씩 들어갈 거고, 자, 봤더니 사이에도 이제 여백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림으로는 표현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푸터도 역시 패딩 위아래로 80픽셀 좌우로는 0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사이에다 또 여백을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푸터 P 위쪽으로 마진탑 40픽셀, 그리고 메뉴 위쪽으로도 마진탑 40픽셀 주시면, 자, 이렇게 여백이 떨어져서 모양이 완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폴더를 구성하고 여기까지 하는데 총 시간이 지금 47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쵸? 자, 그러니까 사실상